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염라명부전에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의 소지는 제가 그 7월 달부터 어제까지 계속 매일 동해바다 간포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매일 다녔습니다. 추석 전으로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비가 오나 하나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다녔는데 매일 다니면서 저의 전생과 현생의 업연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한 하늘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기도 하면서 그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처리한 과정이 생각나는 대로 오늘 말씀의 소지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이 하는 그런 일을 저는 잘 모르고 제가 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분이 하시는 일도 궁금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이것이 옳고 그러든 참되든 아니든 제가 가는 길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힘들지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저승에서 데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육신으로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때도 저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좋은 일도 했겠지만 또 해서 안 될 일도 하면서 살아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잘한다고 살은 것이 세월이 흘러가서 회상을 해보면 잘한 것은 다 기억이 지워지고 없고 내가 잘못한 거 남한테 모진 말을 하거나 내가 부모 형제한테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잘못한 것만 기억에 새록새록 남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만 많이 벌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고 뭐 할 것이 없다. 그런 사고에 젖어서 살은 적이 많습니다. 저는 26살에 26세 때 그때 당시에 섬유 공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어린 나이에 섬유 공장을 한번 해서 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아는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며칠만 빌려 쓴다 하여 빌려줬더니 빌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 자금을 받지 못해서 그때 제가 26세 때 섬유 공장을 한번 도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11.6 사태가 일어난 그 때입니다. 박 대통령이 시해 사건 났던 11.6 사태가 일어났던 그 해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약국에 다니면서 세코날이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수면 유도제, 수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세코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국에 약을 사러 가면 2개까지는 그냥 팔았습니다. 2개 이상을 사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만이 약을 팔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면제를 54개를 사 모으고 소주 몇 병을 사서 가방에 넣어서 가족한테는 팔공산에 갓바위에 그날 4월 첫팔입니다. 4월 첫팔 날이라서 내가 갓바위에 한번 갔다 오겠노라 이렇게 짐하고 텐트를 사들고 갓바위 올라가는 그 앞으로 올라가면 관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관음사 있는 절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아주 깊은 산골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제가 텐트를 쳐놓고 가족과 또는 채권자한테 여러분한테 내가 유서를 다 썼습니다. 써놓고 제가 어차피 가야 할 인생이라서 가야 되겠다. 어차피 회사도 살리지 못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4월 첫팔이라 그 관음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세상을 등진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4월 첫팔날 밤새도록 그 관음사 절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제복에 산으로 올라가서 제가
수면제, 그때 세코나를 54개를 먹고 소주를 3병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들이 돌 때쯤 됐습니다. 큰 아들이. 지금은 저승가고 없지만은. 그때 공장에는 부모님도 계셨고, 또 그때,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내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동생도 있고, 여러 식구들이 직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가정한테 알지도 않고 가서 약을 먹고 누우니까 여러 가지 회한이 옵니다. 이 약을 다 토하고 살까? 살아보니 뭐 할까? 그냥 가야지. 그런데 텐트 안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속이 갑갑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앞에 있는 나무를 안았습니다. 나무를 안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해가 뉘웃할 때 눈이 떠집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렇게 날짜를 내어보니까 7일째 되는 날 해가 뉘웃할 때 제가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혁티를 풀어서 그냥 목을 메고 말까? 아니면 다시 살아볼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살아봐야지 싶어서 텐트하고 물건은 그대로 놔두고 관음사 쪽으로 떨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팔공산에 올라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고, 지금 백암사 그 상거리에서 갑바에까지는 비포장 도로고, 정기적인 코스가 없고 택시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태워 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간호사 밑에는 지금은 다 구획 정리됐지만 그때는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옹기종이 그냥 이렇게 그 상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한 상가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주세요 이래 하니까 총각 얼굴이 왜 그렇나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얼굴이 전부 다 상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전부 다 상처가 나가 다 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을 밤낮으로 풀숲에 누워 있었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핥히거나 뭐 어떻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전부 다 상처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공장에 가보니까 공장 문은 닫고 없고 가족들은 다 피신하고 없더라고요. 제가 동서집에 가니까 처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서 며칠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은 죽고 없는 생길, 큰 논의 생길입니다. 가서 거기 가면 텐트하고 있을 것이다.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그때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소나기도 많이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채권자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전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로 어디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안 돼서 제가 가방을 들고 무작정 구룡포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때는 오징어를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면 배를 탈 수 있다 해서 가방을 들고 구룡포에 버스역에 내려서 가까운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막걸리집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한 잔 시켜놓고 그 아줌마한테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저 배를 타러 왔는데 좀 배 탈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온 사람이 혼자 앉아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만 저를 보고 자기를 따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바닷가에 초막집에, 허름한 집에
그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배 타는 사람 아닌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집은 누추하지만 어떤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돈도 받지 않고 밥값도 받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그래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는 나이가 26세라 감사히 생각하고 그 며칠 동안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되니까 그분이 마음을 살려라면서 그 소주를 매일 소주를 사와서 안주를 주는데 저는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비린내 나고 이런 것을 왜 먹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아주 맛있게 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과메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과메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 저는 입에 맞지 않고 비린나서 먹지를 못했는데 소주 먹고 매일 술이 취해서 잠이 며칠 지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아저씨 저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배 타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러면 자기 아는 분이 오징어 기관장이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밤에 그분을 따라서 그 기관장이 사시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 배를 타러 왔는데 배를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배에 사람이 모자르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뱃일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을 볼 줄 아니까 어떤 곡절로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배 탈 사람이 아니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배에 태워줄 수 없노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오도 갈 데도 없고 배 탈 데도 없어서 있으니까 그 며칠 머무는 그 집에 계시는 주인분이 차비를 해서 올라가라면서 차비를 줍니다. 밥도 며칠간 공짜도 먹고 잠도 자고 그 차비를 마련해서 대구에 올라왔습니다. 오도 갈 데도 없고 쫓기는 시대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직장에 취직을 해서 1년인가 있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소고기 몇 근 사고 술도 한 병 사고 그렇게 찾아갔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그때 신세 전노라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번인가 더 찾아가서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배를 타려고 했던 그 기관장 배가 사고 나서 그 배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다 죽고 없다.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고 그때 기관장도 죽고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관장님이 희한이 있어서 배를 태워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게 해줬는지 아니면 동해바다 그 계시는 왕님이 그분의 몸을 빌려서 내가 배 타면 죽으니까 그래서 배를 태우지 않게 했는지는 모르나 저는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분을 찾아가니까 구룡포가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그분이 계신 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에 다니면서 수소문을 해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두 번인가 찾아갔었습니다. 감사한 인사를 드리려고 이 길을 제길로 가면서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소식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길로 가면서 동네 간판한 데서 21일을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그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동해 받아서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배를 탔더라면 지금 생존 하지 않을 터인데 지금 살아서 또 동해 바다라는 데를 찾아왔어. 저를 살려달라고. 내가 텐트를 쳐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동해 바다를 자주 다닙니다. 요 근래 와서 3개월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동해 바다를 다니면서 가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가서 제가 잘못한 걸 용서를 빌기도 하고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명부에 짜여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바다 또는 팔공산에 자주를 다니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팔공산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죽으러 갔던 팔공산, 그 팔공산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죽으러 갔던 그 산에 가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어젯밤에도 하고 왔습니다. 간포도 그때 배를 타러 가서 타지 않고 살아서 와서 지금도 간포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 길을 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연도 있고 선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러 갔던 곳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듯이 인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달아서 기도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더 달아서 소개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